박준철 경찰학 카페입니다. 여러분, 간부성 시험이 확정됐어요. 7월 말로. 그러다 보니까 더 급해지는데요. 선생님 급해집니다. 그래서 교재 537페이지 볼까요? 행정위 부관. 이 부관이 여러분들 간부성 시험에 69기 시험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69기, 70기인가? 70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볼까? 70기 시험에. 이 부관이란 말은 첨부한 의사표시라는 뜻이에요. 부과된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행정위는 뭐라 했습니까? 행정위는 딱 나오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 법령이, 한번 들어. 법령이, 의사표시. 이거 다 잊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것이 법률행위다. 그럼 볼까요? 부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 볼까요? 개념. 주된 의사표시에, 이 뭐야? 행정위, 봐봐. 꼭 알아둬. 행정위하고 플러스 부관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주된 의사표시고, 이게 종된 표시입니다. 항상 부과된 겁니다. 자, 부종성. 한테라 부종성. 별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기 부과된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쓰면 가볍게 보면 주된 의사표시에, 이 말은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 뭡니까? 바로 행정행위에 부관은 뭐야? 첨부된 거니까 부수된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죠. 표시로. 자, 주된 의사표시를, 이 말은 뭐야? 행정위, 주된 행정위를, 의사표시를 제한하거나, 오늘날은 요것도 알아두기야. 보충한다고 해서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 그럼 먼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하려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뭐냐? 기존 행정위와 독립적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허가라든가 특허에, 수익쟁정에 붙이는 게 뭐가 있냐? 부담입니다. 부담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는 주된 의사표시 행정위하고 별개야. 부종성은 맞지만은 주된 의사표시 불가결적 요소가 아니라 따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부담은 바깥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된 행정위 효력에 자고가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게 부담이야. 그런데 주된 의사표시를 제한한다든가, 요건 볼까? 주된 행정위가 있으면 바로 부관이 안에 붙인 거예요. 이런 것이 뭐가 있냐? 조건, 기한, 또는 철회권 유보, 또는 법률과 일부 해제, 사업보관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붙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수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주된 의사표시와 불가결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부담 이외에는 다 안에 붙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해서 쟁송 다툴 때는 전체가 다투는 것이고, 유일하게 요건 독립된 행정행위입니다. 다 행정이 하명입니다. 다 하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요걸 가지고 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부담만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쟁송 제기이고, 나머지는 전체를 가지고 제기해야 돼. 알았습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개념 알았고 다 끝난 거야. 여기서 정리해볼까? 부관은 부종성이다. 부종성이기 때문에 주된 의사표시가 뭐야? 주된 의사표시가
행정이죠, 행정이. 이것이 만약에 효력이 없다, 무효면 부관은 종속성, 부종성이기 때문에 부관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주된 행정이 의사표시하면서 부종성에 따라서 부관이 붙인 거기 때문에 주된 의사표시 행정이가 무효면 부관도 무효다. 왜? 부과된 부종성,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된 의사표시, 주된 행정이가 무효인데 부관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교과서 어디 보이냐? 537페이지 개념 별표에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읽어볼게요. 주된 행정입니다. 주된 의사표시라 해다. 행정이를 항상 의사표시라 해. 의사표시. 그럼 주된 행정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이 있는데 조금 더 보고,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서 바로 주된 행정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알았습니까? 따라서 부관은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된 행정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위가 효력이 없다면 뭐야? 무효죠. 없다면 부관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부종성다. 부종성. 이게 중요한 거야. 주된 행정위에 부수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된 행정위가 무효면 부관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관도 행정입니다. 행정이. 행정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자, 봐. 부수된 의사표시 따라봐. 부수된 의사표시. 내가 뭐랬어요? 다시 한번 여기 하니까 또 진도 나갈 때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행정위는 뭐랬습니까? 행정위는 의사표시랍니다. 의사표시가 뭡니까? 다 같이 법률행위죠. 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민법성법과 사인간에는 목적, 당사자, 의사표시인데, 사인간에는 계등관계, 사적자치원칙상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사인간에는.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럼 의사표시는 뭐야? 권리, 의무의 변동을 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A와 B와 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A는 만약에 물건을 사면 A는 B로부터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양도받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 B는 A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행위에 권리의무 변동이 생긴 거예요. 권리의무 변동. 그러면 의사표시만 나오면 볼까? 의사표시가 뭐랬어? 행정이다. 행정이. 주된 의사표시. 이 말은 주된 행정이에 부수된 의사표시가 뭐야? 행정이라니까. 다 행정이. 주된 의사표시. 부수된 게 뭐야? 부종이. 이게 부관이야. 다 부관. 그러니까 주된 의사표시 이 말은 주된 행정이에 부수된 의사표시가 부수된 행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관도 행정이다. 다 행정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관도 행정이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어때? 행정이 성립 요건은 아직 안 보였죠? 행정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주체성, 내용성, 절차성, 형식성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 그래서 외부에 표시하면 어떻게 돼? 도달주의에 원래는. 주소가 있으면 바로 소면허 주소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바로 널 공고합니다. 공고 14일 후에 이렇게 효력 발생하는 게 얘가 있을까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주법. 구별교에서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닙니다. 법정부는 뭐야? 법으로 정하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부관 아니다. 이렇게 하나. 몰라도 돼. 다시.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왜? 법으로 정한 것이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의사표시는 뭡니까? 행정청이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로서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행정처분. 알았습니까? 그래서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37페이지 하단에 보면 3번. 자, 보겠습니다. 법정부관의 한계 보겠습니다. 법정부는 본래 의미에서 행정이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 넘겨서. 따라서 1번 보면 기출문제, 2002도 국회 8구 기출문제죠. 법정 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행위다. 5가 되겠죠? 됐어? 그 다음 부관은 왜 이게 필요하냐? 탄력성입니다. 만의 상태에 대비해서 탄력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539페이지 순기능과 역기능 있죠. 자, 보겠습니다. 순기능은 부관은 행정은 그 목적 기능을 매우 다양하므로 전형적인 사회에 맞춰 정해진 단순한 행정에는 어떤 공익에 필요한 충분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만의 상태에 대비해서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가볍게 알아두고. 다음 부관의 역기능은 뭐냐? 자, 이런 순기능 장점이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이 행정의 부관이 행정의 편의의 목적상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가볍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538페이지 관련 법령 별표 2개짜리 요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책에도 있습니다. 자, 부관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기본법 몇 조 있습니까? 17조. 요번에 문제풀이에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7조 보면 부관은 어디다 붙이느냐? 재량이 붙이는 거예요. 다 재량이. 자, 부관은 다시 한번 주된 행정의 종된, 부수된 행정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의사표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 재량성이 있을 때 붙이는 거지 기속행위는 붙일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부관은 첫째, 재량 영역에서 붙인다. 재량행위에서. 재량 영역 또는 재량행위. 알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재량행위 때 재량 영역에서 행정이 무사표시로 바로 부관을 붙이는 것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볼까? 기속행위는 뭐야? 기속행위는 법규행위입니다. 다 법규행위,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기속행위는 바로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법대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국민들이 어떤 신청행위를 할 때 행정처는 법에 정한 욕구를 갖추면 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물론 공익제력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기속행위니까 공익제력이야. 기속행위는 명령적인 죄이야. 명령적인 죄죠. 보통 타고난 자연적 자예요.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원칙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얘에 법적 규정이 있으면 되죠. 뭐 법적 규정이 있으면. 알았습니까? 기속행위에 법으로 부관 붙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인 거예요. 법적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상 볼까요? 처분시입니다. 원래는 부관은 원칙이 언제 붙여야 돼? 처분시이다. 처분시. 그럼 누구의 처분시야?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니까 종된 의사표시니까 주된 행정이 처분시에 붙이는 원칙입니다. 알았습니까? 알았냐고? 그래서 어떤 건축허가 내달라 할 때 허가 내줄 때 붙이는 게 원칙이죠. 사후에 부관 붙이거나 기존에 붙였던 것을 바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자. 원칙은 처분시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사후 부관 붙이거나 사후에 이때는 글자가 들어야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도 법규에 두고 법률 해도 돼. 법령에서 규정이 사후에 부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당사자의
행정의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법률에 유보됐을 때, 다 법률에 유보됐을 때, 법률의 유보사항이 미리 이럴 경우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후부관이. 원칙은 처분시인데 이런 규정이 있을 땐 사후에 부관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볼까? 자, 사정변경입니다. 사정변경. 그럼 볼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주된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자, 부관을 붙였어요. 근데 사후에 사정이 병리됐습니다. 그럼 이 부관을 사정상 그대로 하면 그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사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정상 변경행위지만 그 행정의 주된 목적을, 행정의 주된 의사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사정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부관 붙이던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부관을 붙이는 처분이 다음 같고 어느 하나 하는 경우는 처분을 한 후에도, 원래 처분시인데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 첫째, 법률에 근거했으니까 법치주가에서는 따르면 되겠죠. 두 번째, 당사 종인인 경우 됐나? 그다음 법률 유보가 있어도 되겠잖아. 그 말은 1번과 같은 얘기야. 3번,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이 왜? 해당 주된 행정이죠. 처분의 목적을 달성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으로서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항 보겠습니다. 이건 부관의 한계입니다. 부관의 한계 써놔. 부관의 한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부관은 막 붙이냐? 그 주된 해당 처분. 주된 처분이 뭐야? 주된 행정이죠. 그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실질 관련성. 이게 부당결부 금지원칙이라 해. 부당결부 금지원칙. 관련 없는 걸 부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원칙이죠. 해당 처분의 목적을, 해당 처분은 뭐야? 주된 행정행위죠. 행정처분. 목적을 달성하면 필요 최소한 도해이죠. 알겠습니까? 야, 부관을 붙이는데 볼까? 야, 이렇게 붙이는데 바로 이게 주된 의사표시야. 부관이 이래. 이게 부관이면 주객이 바뀌죠. 부관이 더 커지고 주된 의사표시가 이것밖에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붙여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붙여야지 이런 게. 알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두면 돼. 그 다음 법정부관의 통제는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몰라도 되고. 자, 2번 행정의 내용상 제한과 부관의 구별입니다. 자, 이게 행정의 내용이라고 해서 주된 행정이냐 부관이냐 이거 구별해야 돼. 한번 읽어볼게. 부관은 행정의 내용상 제한이 아닙니다. 행정의 내용 제한은 그냥 행정행위죠. 행정의 주된 규율의 부가적인 규율입니다. 부수된 의사표시지 부관은 행정의 주된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냥 주된 행정의 내용뿐이지. 이건 부관은 부수된 의사표시입니다. 꼭 아셔야 돼. 그래서 행정의 내용의 제한이 부관이다면 X야. 부수된 의사표시입니다. 부수된 의사표시? 그렇죠. 그래서 539페이지 보면 즉 내용상 제한은 행정행위의 그 자체 제한입니다. 반면 부관은 주된 행정에 부과된 것으로서 주된 행정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 등을 자원하는 점에서 양자로 구별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기억.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영업구역의 설정은 행정의 그 자체를 정하는 내용적 제한이죠. 영업구역 어느 지역에서 말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은 주거지역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주거 환경 때문에 이건 행정의 내용의 제한이지 부관이 아니다 이게. 반면 니은 학원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술을 팔 수 없는 것은 야, 학원 영업하는데 술 파면 돼? 이게 행정의 내용 제한입니다. 학원 영업 허가에 대한 내용 제한이지 부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제한이지 부관이 아니다. 됐나? 요걸 아셔야 됩니다.